예, 선물옵션 매니저들이 지수 조정을 나오게 하려고 이용을 하는 게 또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자 같은 경우에 지선을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밑으로 다시 얼마까지 열렸냐면 최소 55,400원까지 지금 열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코스피 자체도 M자형 하락이 빠져나오게 내려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또 그 중심에서 또 조정이 한번 나올 거다. 네, 투자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날 주대웅 전문가와 함께 최근에 가장 좀 핫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보유 계신 종목들 중심으로 저희가 현재 상황 또 매수점 또 매도점 계속해서 좀 워치를 하고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3부에 걸쳐서 좀 나눠볼 건데요. 먼저 반도체 지금 분위기 지금 계속 괜찮으니까 반도체 쪽 쭉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난주에 이제 박순혁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2차 전지들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210억 달러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현대차도 그렇지만 현대차 이 부품주, 특히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하는 현대차 부품주들 한번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몇 종목들, 특히 미국에 이제 이 거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역시 한 4종목 정도 현대차 부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재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부터 좀 먼저 보죠. 네. 자, 이게 삼성전자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상황인데, 네. 오늘 지지를 좀 했으면 하는 그 추세선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짝 내려왔네요. 네, 이 과거 이제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이제 조정을 주던 그 라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라인을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과거의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이제 돌파를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대응하는 게 맞지만, 네. 자, 요 라인들이에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제 뚫고 올라가면 보통은 지지를 삼거든요. 네. 이제 뚫고 올라가서는 지지를 삼았어요. 지지를 삼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방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지금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걸 지금 뚫림으로써 다시 한번 찍게 되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라인이니까 다시 밑으로 열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또 밀리면은 또 반도체주 전반이 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겠네요. 이거를 조정하는 또 세력들 자체도 지금 선물옵션 그 세력들하고 같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지수 하락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문제가 좀 계속해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환율도 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사실은 시장이 이게 이제 막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썩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좀 네. 반등을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전혀 좀 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상황에서 네. 본다면 어떻게 좀 뭐 매수점이라든가 매도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버틸 수 있는 지지선 어떻게 좀 보입니까?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지금 성공한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 단기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좀 반등이 한번 나오나 싶은 그 다우지수의 모습인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저항하고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위에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 현재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상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음봉이 지금 또 세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선물옵션 그 메이저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지금 하방 포지션을 지금 또 구축을 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헤드앤숄더 지금 머리 왼쪽 구간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밑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우측 상단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M자형 하락이 나오는데 선물옵션 매니저들이 지수 조정을 나오게 하려고 이용을 하는 게 또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자 같은 경우에 지선을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밑으로 다시 얼마까지 열렸냐면 최소 55,400원까지 지금 열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코스피 자체도 M자형 하락이 내려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또 중심에서 또 조정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이게 또 그 위로 또 다시 올라타서 그렇죠. 예, 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큰 저항선이 이제 63,350원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63,350원을 뚫는지를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저항선을 찍고 떨어지게 된다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선물옵션 메이저들은 하방으로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하방 포지션입니다. 지금 하방 포지션을 잡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금 현재 선고가 좀 지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 환율은 오르고 있고 좀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좀 외부에서 좀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선물옵션 메이저들이 잡고 있는 거는 하방 포지션인데 이거는 사실은 포지션만 이렇게 잡은 거지 네. 뭐 팔겠다 이런 건 아닌 거니까 그때 가봐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 이 하방 포지션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주가 밑에 지지선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죠? 밑에 55,350원이고요. 55,000? 350원이요. 예. 네, 선물옵션 메이저들이 양방향으로 솔직히 다 잡고 있어요. 그렇죠. 상방 포지션을 하방 포지션 다 잡고 있는데 지금 하방 포지션에 더 무게를 실어서 지금 드리블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될 경우에는 55,350원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파면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현재 저항선 63,350원 돌파 여부가 주목된다. 네, 일단 불확실성 해소가 그렇죠. 되는 그 증시에서는 또 반기는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좀 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일단 이거는 사실 현물이긴 합니다만 선물옵션 메이저들이 주로 이제 컨트롤하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여부, 그다음에 탄핵 여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저항선과 지금 지지선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혹시 SK하이닉스도 봐야 되겠죠? 조금 네. 삼성전자랑 좀 다르죠? 자, 삼성전자하고 좀 결을 같이 하는 예전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안. 네, 지금도 근데 SK하이닉스 자체도 지금은 이제 저항선 라인을 다시 찍었어요. 지금 큰 그림으로 봐도 지금 매산자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M자형 하락 패턴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매산자를 그리면 한 번 더 그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 보면 고점에서 지금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매산자를 다시 그리면서 올라왔어요. 네. 위에는 저항선 라인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재차 또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요 라인을 올라탔을 때는 그래도 좀 증시 분위기도 또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라면 이 21만 4,500원을 올라타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같이 지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좀 살펴보죠. 일단 별 문제가 없다고 쳤을 때 긍정적인 쪽으로의 지지선은 긍정적으로 했을 때 네.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만 8,500원. 이거 우상향 저항선이라 조금씩 높아져서 22만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지금 밑에 이 단기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요 라인들을 지금 뚫고 돌파를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7% 이상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타는 그림인데 네. 오늘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꼭 지선을 지지를 해야 되는 그 라인이 20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20만 7,500원 라인을 무조건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한번 나와야 한 번 더 다시 위에 있는 저항선 22만 9천원 라인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하방 지지선 어디까지 좀 봐야 됩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매수 드렸던 그 라인이 밑에 16만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각되고 또 좀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리게 된다면 16만? 네, 16만원이요. 만원 딱. 네. 이게 미국에서도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도 우리나라 그 핵 에너지 관련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바이든 정부 때 좀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해놓고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또 지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는데 만약에 이런 탄핵 기각 소식이나 이런 소식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도 우리는 또 민감하게 그렇게 볼 수 봐야 되는 있죠. 그런 만약에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탄핵 결정이 나올 테니 그게 만약에 잘못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주 전무가 말씀하신 대로 민간국가, 지금 사실 이번에 안덕근 산업장관이 가서 에너지 장관 만나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일단 민간국가에서 이제 나중에 막판에 빼는 걸로 얘기는 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뺀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걔네들도 이런 국내 상황들을 좀 보다가 만약에 한국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뭐 굳이 걔네들 입장에서 뭐 민간국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또 그렇죠. 이유도 그 명분도 좀 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많이 좀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역시 어떤 국가적인 이런 어떤 문제들과 연결돼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특히나 뭐 시총 1, 2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슈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갔고요. 한미반도체도 일단 좀 들어가 보죠.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이슈가 한화비전에서 이제 PC 본더를 SK하이닉스에 이제 일부 납품을 하는 문제 때문에 아직 뭐 SK하이닉스 쪽에서 이 한미비전의 이 PC 본더를 메인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좀 뭔가 좀 변수가 생겼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하이닉스랑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고요. 지금은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 이상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한반도체는 좀 8만 원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커플링 현상도 최근에는 조금 둔화됐다라고 보면서 한미반도체는 좀 다른 차원으로 좀 주 전문가께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제가 예전에 69,600원에 매수를 드렸을 때 이거 역헤드앤숄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역헤드앤숄더를 그린 후에 헤드앤숄더를 가장 많이 만드니까 매수를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거에도 역헤드앤숄더 이렇게 만들고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살짝 외산자를 그리면서 지금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었어요. 네. 이 머리 구간을 만들면서 어깨 구간과 팔 라인을 만들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또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그렸던 여기서 팔 라인을 만든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야 다시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미 반도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이 75,600원이에요. 75,600원. 네. 75,800원이네요. 75,800원. 네, 75,800원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고 밑에 있는 지선부터는 이제 매수를 보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선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밑에 있는 지선에서는 한번 노리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거기까지 내려오면 헤드앤숄더 팔라인까지 쫙 만들고요.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건 뭐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W자 네. 반등을 맞습니다. 해서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여기서 10만 원대 이상으로 또 네.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모양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눈에 확 선명하게 좀 모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빛반도체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이런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변수도 감안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전공정 식각 장비 업체 중에 하나죠. PSK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SK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W자로 반등이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혼자 독자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그 라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내려온 게 되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지선과 지선 역할을 하다가 깨고 내려가서 저항선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요 라인은 꼭 한 번씩은 봐요. 근데 이날도 안 찍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을 때 한번 찍을 줄 알았는데 안 찍고 다시 M자형 차트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M자형 차트로 내려오게 된다면 직전 저점 라인이 이 라인이 깨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지지선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선 수치가 어딘지도 단기 라인으로 또 설정을 해놓고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단기 지지선 같은 경우에 1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대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혹시나 잡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청산을 하신 상황에서 다시 한번 17,000원서부터 한번 다시 매수를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머리 찍고 내려와서 지금 역 헤드앤숄더 지금 우측 머리를 좀 찍고 올라가는 어떤 그림으로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지금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네. 여기 밑에서 W자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큰 그림으로 좀 더 넓은 그림으로 보면 저 오늘 음봉이 좀 세게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경우에 더 큰 그림으로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7,000원서부터 다시 매수를 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17,000원 네. 여기서 하고 지금 이게 PSK는 저희가 좀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지선은 17,000원으로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한번 꺾인다라는 전제예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 23,600원입니다. 이 23,600원 라인을 올라타게 되면 이건 상황이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 23,600원을 올라타고 지지라면 과거에 작년 9월 19일처럼 지지라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26,500원까지 다시 열리게 되는 그림이니까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23,600원 정도 이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선은 17,000원. 요거는 조금 그동안에 반등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선은 23,600원인데 이거를 뚫었을 경우 목표가가 26,000, 예, 우상향 저항선이니까 26,500원 보시면서 500원 대응을 하시면 정도.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이제 노광장비형 포토레지스트를 자체 개발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여기는 좀 변수가 생겼죠. 그 창업자가 좀 사망을 하면서 상속 이슈가 또 생긴 회사라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쓸 거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진세미캠 보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과거 그 저항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저항선이 어떤 저항선이냐면 과거에도 계속 지선 역할을 하던 그 라인들이었는데 저항선 역할로 다시 바뀐 그 저항선이거든요. 밑에서는 W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 라인이에요. 네네네네. 자, 여기 있는 꼴에 대한 모습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물량 체크를 하면서 털어내려고 밑에서 매물대에서 매수를 잡았던 그 개인 투자자들 털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과거에 지지하던 그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아예 올라타 버렸죠. 위에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올라타면서 밑에 있는 라인이 지지선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종 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을 나올 때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9,000원서부터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9,000원서부터 여기 29,000원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떨어져도 밑에 있는 지지선이 26,000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앞에 있는 PSK랑 좀 다르네요. 네. PSK는 한 번 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지만, 동진세미캠은 지금 상황에서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신 거네요. 네네. 26,000원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면 현재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파란색 저항선이 우리가 좀 주시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라인은 과거에도 여기 있는 세력들이 관리를 했어요. 저항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이 깨고 내려가면 원래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게 맞는데, 조정이 나왔지만 뚫었다가 내려왔고 다시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만약에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좀 높이가 커요. 위에 있는 저항선 5만 1,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51,000원대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역헤드 숄더 지금 오른쪽 어깨 구간이니까 한번 잡으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예, 네. 예. 지금 1차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요. 지금 이제 어깨 라인 만들면서 이제 눌림목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좀 에너지를 다시 보면은 이제 거래량도 뭐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좀 낮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에너지가 비축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반도체 5종목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반도체, PSK, 동지세미케 이렇게 5종목을 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핵 관련된 여파가 직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미칠 그런 종목들인 반면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PSK, 동지세미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한미반도체나 동지세미케 같은 경우는 좀 어깨 라인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있고, PSK는 조금 더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더 큰 어떤 W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일부에서 반도체 종목들 5종목 살펴봤습니다.